형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와 큰일 났다. 저는 팀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면 좀 서운하네. 그게 그렇게 버스라며? 네. 뭐 평상시대로 했는데 1학년 때 좀 큰 부상을 당했었어가지고. 축구도 안 할 생각까지 했었는데 기자는 선수는 골키퍼로서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 많이 듣고. 그때부터 되게 독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되는 거 절대 없어. 머리 체크. 그거는 지금 인터뷰가 나는 처음이지. 아 처음이야. 그건 아니지. 저 처음이에요. 편하게 애들이 안 편해 보여가지고 같이 잡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문고등학교 10번 주장을 맡고 있는 황동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문고등학교 부주장 골키퍼 맡고 있는 김동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문고등학교 9번 스트라이커를 맡고 있는 서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문고등학교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 8번 지영호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선수들이 금선배 우승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했고 이렇게 4명을 다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가 이 친구들 다 각자 개인 상들을 받았습니다. 와. 너 10번 무슨 상 받았어? 1학년 때 좀 큰 부상을 당했었어가지고. 부상 말고. 상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부상. 금선배 때 상. 최연 선수상이. 너무했네. 재밌었어. 금선배 때 최연 선수상. 네. 그리고 GK상. 동건이는 2년 연속 골키퍼상을 받았대요. 야, 금강대기 때 준우승해서 골키퍼상을 받았고 이번에 금석배 우승하고 골키퍼상을 받았어요. 2번 연속.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또 우리 득점상 받았어요. 최다 득점상. 저는 공격상 받았습니다. 아, 공격상. 8번 선수 보니까 어시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 몇 회나 했지? 6개, 7개 정도. 6개, 7개? 한 대회에 한 대회에서. 골은? 골을 못 넣었습니다. 골은 못 넣었어? 근데 공격상을 줬지?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축구하면서 상을 학창시절에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첫 상이 프로 가서 베스트 11상 받은 게 처음이거든. 근데 난 정말 대단한 거 같아. 이 나이 때 나는 그 상을 받지 못해서. 또 성적 우승이라는 성적을 냈으니까 이런 또 좋은 상을 또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주장으로서 우승했던 소감 한마디 해줄 수 있어? 저희가 딱 2월 때 16강에서 아쉽게 떨어지는 바람에 모두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16강 어디한테 졌어? 풍생구나. 풍생. 풍생 아쉽게 떨어진 게 아닌데 풍생. 저희 승부차기로. 아, 승부차기 가지고. 할머니 칩스터. 딱 2월 때 16강에서 아쉽게 떨어지는 바람에 모두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그래가지고 리그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마음을 다시 잡고 원팀으로 해가지고 주장을 필두로. 네 열심히 노력하였더니 좋은 성과가 나왔죠. 없잖아, 얘. 얘가 말하면 너네 말 들어? 안 들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말해서 들을 분위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미친 것 같지 않아요? 골키퍼가 안 들어? 네 제가 부주장이어가지고 역사 제일 많이 봐줬는데 그 평택 진이랑 너네 할 때 꼭대기에서 경기 봤어요. 근데 첫 골을 일찍 먹길래 야, 이거 뒤집기 어렵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뒤집어버렸다고 애들이. 말한 것처럼 8강 때 친일 이기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긴장하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초반에 골 먹었을 때 진짜 긴장 많이 되지. 그게 오히려 골 긴장이 좀 풀렸어? 어떤 마음에서 풀리지 그런 게? 와 큰일 났다. 그때 소감 어떻게 있어요? 처음에는 원래 골키퍼 친구가 차는 거였는데 제가 원래 제가 8번 키커였는데 근데 그때 진이 경기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더 진짜 안 될 것 같다고. 일단 동건이 너무 용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용기죠 사실. 저도 똑같아요. 저 AFC 4강전이죠. 울산이랑 준결승에서 붙었을 때 PK 났었거든요. 네. 김기동 감독님이 저보고 차네요. 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 못 차겠다고. 근데 이겼어. 우리 이겼어. 감독님한테 얘기해서 바꾼 거야? 아니면 둘이서 그냥 상의해서 바꾼 거야? 감독님이 동원이 차라고 소리 질러주셨는데 되게 X 표시하면서 안 될 것 같다고. 잘 안 될 것 같아.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못 차겠다고 그랬어요. 너도? 네.
거의 돌고 돌고 돌다가 간 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니까 넣으면 영웅인데 못 넣으면 이제 큰일 나니까. 야 근데 포기한 거 충격인데? 아니 포기가 아니라 영호가 2월 때 16강 못 넣었으니까 이제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저 동건아 나 이 말 이해한다니까. 나그 포기가 아니라 인정이잖아. 그치? 인정. 선생님도 다른 플레이오프 때는 PK 찼어. 맞습니다. 유독 그날은 좀 안 될 때가 있잖아, 그지? 그거잖아, 그지? 내가 차면 못 넣을 것 같다 이거. 저 포기 아니에요. 인정이에요. 진짜 포기 안 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겼으니까 좋은 선택이었다는 거죠. 이겼으니까. 맞아요. 지영우 오늘 날카로운 크로스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번 승부차기는 지영우! 강문구가 평택진이를 잡아냅니다. 승부차기 스코어 8대7. 근데 감독님이 워낙 뛰는 축구를 구사하니까 체력적으로 올리는데 그 과정이 힘들었을 것 같아. 굉장했습니다. 그래 보이거든. 그렇게 빡세다며? 저희 3학년 친구들이 많은 돈을 줘도 상문고에서 다시는 동계훈련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못 뛰는데 못 뛰어. 동계인데 새벽에 뛰고 뭐 평상시대로 했는데 아니 그러면 동계 가면 세탕 하나? 세탕 새벽 오전 오후 저녁에 쉬고 저녁에 저희는 개인으로 가지고. 저희 3명이 딱 그 개인 들려 친구 이렇게 세 명 뛰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 사각콘 세워놓고 사각콘. 그렇지 일단 사각콘 나와야지. 러닝 뛰고 골키퍼는 근데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되게 쳐져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새벽에 가셨습니다. 너 같이 골키퍼는 보통 쳐져 있어요 뒤로. 저는 팀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면 좀 서운한데 고생들 했다. 그러니까 우승했지. 그래도 어쨌든 그 체력으로 우승한 거 아니야? 마지막에 쥐어 짜내가지고 그 상문고등학교가 원래는 그 56전 뭐 56패를 하는 팀이었다고 하던데 그거 알고 있었어? 네. 좋지 않은 타이틀이잖아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우승을 이뤄서 너네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문고 역사가 바뀐 걸 텐데. 감독님도 아까 황금 세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걔네가 이제 황금 세대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멤버는 처음에 안 쉽겠지만 되게 멋진 걸 이뤄냈잖아. 2025년 금석배 우승은 다시 안 돌아와. 맞잖아. 이 4명의 상은 다시 안 돌아온다. 그렇지. 딱 한 번뿐이잖아. 그거를 받았다는 건 엄청난 자부심 가는 거라고 생각해. 상문고등학교만의 색깔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 많이 뛰는 이어지네요. 저는 상대팀이 번거롭게 상대를 받는 팀이랄까 까다로운 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일단 주장이 많은 것 진짜 많이 뛰기도 하는데 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더라고 애들이. 너네 경기를 보면서 느꼈는데 감독님께서 너네를 진짜 아끼는 그런 마음이 다가오더라고. 개개인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정말 많이 담겨 있으셨는데 너네도 그 과정들을 각자 스스로 알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들어왔고 감독님이 어떤 피드백을 주셨고 어떻게 변했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상문고 입학해서 1학년 때 큰 부상을 당했었어요. 어디 다쳤었어? 발 피로골절 다쳐가지고 1학년 시즌은 거의 다 날렸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형들 경기 뛰는 거 보면서 더 노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성장을 많이 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네. 딱 찝어주셔서. 경기 플레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느낀 건 사실 10번 선수는 지금 이렇게 되게 소심하게 있는데 경기장에서 말도 정말 많이 하고 공을 한번 잡았을 때 반대로 킥이 또 엄청 정확하고 이 선수가. 네.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면 좋은 기회에 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골키퍼는 어때? 저는 상무고 들어오기 전에 다른 학교에 있었는데 생활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뭔가 더 발전되는 모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팀을 나와서 팀을 찾겠다 이러면서 찾다가 저희 중학 감독님 상문고 테스트 한번 가봐라 말씀해 주셔서 갔다 왔는데 경기도 뛰어보고 훈련도 몇 번 해봤는데 지금 계신 골키퍼 코치님도 그렇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딱 제가 부족한 부분 정확하게 피드백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이런 걸 확실하게 찝어주셔서 저한테는 감독 코치님 두 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너 말 되게 잘한다.
오자마자 그럼 경기를 뛰었어? 아, 저희 윗돌에 선배 형 한 분 계셨는데 이제 형께서 공부 쪽으로 빠지셨는데 제가 그때 딱 입학을 했을 때여서 감독님께서 나는 너 믿고 내년 준비할 테니까 너도 그거에 맞게 잘 준비해라. 기대에 부응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야, 그리고 너 2학년 때부터 경기를 떠가지고 이제 금강대기 준우승을 했던 거고 네. 올해 또 우승까지. 네. 멋있다. 스토리가 멋있네요. 그러니까 동건이는 전화 오고 나서 감독님이 축구 이전에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많이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이제 운동장에서 좋은 선수인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나 안에서나 좋은 사람으로 먼저 인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뭐 인사하는 거나 불선수봉하는 부분에서 감독님께서 많은 것을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축구 선수로 발전하는 것도 많이 배웠지만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대학교부터 시작이야. 이제 성인무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서 또 잘 해야지. 상무 가도 감독님 생일 때 연락할까? 저는 틈만 날 때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실점이 제일 적다고 했나? 저 친구 1대1 상황이 되면 잘 안 넘어지더라고요. 잘 버티고 그리고 뭐 이제 그지? 내가 잘 봤지? 맞습니다. 1대1 상황이 나면 원래 공격수들이 모션만 취해도 골키퍼 넘어지면 그 공간으로 톡톡 차서 골을 넣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버티고 판단이 좋으니까 빨리빨리 뿌려줘서 공격을 빠르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는 그 상문고를 진학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 그 테스트를 꼭 상문고만 봤어? 여기 한 곳만 중학교 감독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봤어요. 중학교 때 3학년 돼서도 경기도 못 뛰니까 좀 자존심도 상하고 좀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축구도 안 할 생각까지 했었는데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여기 와서 성장하고 해가지고 감독님이랑 코치님께서 잘 열심히 지도해 주셔가지고 그럼 또 영우도 영우인데 또 영우 부모님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 네. 부모님이 이렇게 테스트 보러 갈 때 뭐라고 해주셨어? 긴장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하라고 하셨어요. 고대 학점 됐을 때 어머니 엄청 좋아하셨겠다. 어머니께서는 우셨어요. 많이 우셨습니다. 그 테스트 봤을 때 그 심정을 혹시 기억을 하니? 진학은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냥 테스트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영우가 이제 고려대학교 진학을 했잖아. 네. 근데 난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될 어떤 감정과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테스트를 봤을 때 그 느낌? 그 심정? 난 일기 같은 걸 꼭 추천해보고 싶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은퇴를 해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 영우 같은 속상한 선수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영우는 이제 많이 시간이 흘러서 그때 그 감정과 기억이 다 희석이 됐을 거야. 근데 기록을 해놓으면 그 누구보다도 그 선수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어. 물론 훈련일지 쓰면 되게 압박감을 받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일기라고 생각해서 그 기록을 적어놔서 많이 쌓아놓으면 엄청난 자산이 될 거야. 엄청난. 너희들은 축구 전문가거든. 축구 전문가야. 너희들은 축구를 잘해. 근데 그 전문가의 기술에서 공감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만 더 만들면 엄청난 가치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시련이 아까 왔었잖아. 네. 그 시련은 엄청난 성장의 기회거든.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더 큰 시련이 날 거야. 그래서 그 심정과 그 감정을 나도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야. 성훈이는 이번에 득점상까지 받았는데 원래 포지션이 센터포드가 아니었다며. 원래 입학할 때 센터백으로 들어와가지고 2학년 말까지 이제 이맘때 때까지 센터백 계속 보다가 1학년 때 신입생이 들어서 2학년 말까지. 네. 그러다가 센터포드로 바꾸자마자 갑자기 발목이 다쳐가지고 이맘때쯤에도 수술해가지고 수술을 했어? 네. 이제 또 우여곡절이 많네. 이게 무슨 공격형 미드필더 보다가 센터포드 본 것도 아니고 중앙 수비를 보다가 센터포드 본 거잖아. 감독이 갑자기 포지션 변경을 한다고 했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 저는 원래 공격하는 것도 좋아했어가지고 기분 좋긴 했는데 좀 막막하긴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고3인데 진학을 앞둔 고3인데 센터백은 이제 전방을 보면서 하는 포지션이고 포드는 이제 등을 지는 포지션이고 이게 진짜 엄청 힘들거든. 엄청 힘들어 이게 아예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힘듦은 없었어? 첫대 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가지고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독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 스케줄 찾아보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어떤 선수 스페셜? 저는
오영규 선수를 가는 거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와. 되게 비슷하다. 타겟도 스타일이. 잘 잡았다. 진짜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죠. 그 독하게 마음 먹고 하루에 3탕씩 운동했다고. 어떤 운동을 했던 거였어요? 저는 새벽에는 무조건 나와서 런닝 뛰고 너 혼자? 10번 친구랑 같이 좋아 10번. 그리고 런닝 뛰고 코어 운동하고 코어 운동. 그것도 10번이랑 같이. 네. 잘 된 애들은 이유가 있구나. 그 혹시 새벽에 런닝 뛴 거 그 호남도 채널 보고 한 거니? 진짜 맞습니다. 그치. 새벽에 막 무리하게 하는 거거든. 왜냐면 그 정서적으로 좋고 뭐 회복으로 좋고 다 좋기 때문에. 새벽 운동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팀 운동, 저녁에는 개인적으로 볼 찰 때도 있고 웨이트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체력을 기르고 힘을 기르는데 에너지 많이 네. 쏟았구나. 한다고 마음 먹은 거 자체도 힘들고 나가서 진짜 실전으로 했다는 거는 뭐가 돼도 될 선수인 거죠 사실. 동건이는 개인 운동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니? 제가 개인도 진짜 많이 합니다. 저 성원이가 저 꺼내줄 줄 알았는데 제가 아니어가지고 10번만 얘기해가지고 서울했구나. 좀 많이 같이 했는데 말 안 한 거야? 좀 제가 새벽 운동은 비중이 좀 적어가지고 얘기하면 동건이 여기가 계속 실력적으로 한다고 마음 먹은 거 자체도 힘들고. 시작하고 말은 하는데 막상 깨우러 가면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영우는? 네? 저도 이제 새벽에는 못 일어나가지고 오후 훈련하고 약간 볼 차고 다들 노력들 진짜 많이 했네요. 마지막으로 이건 각자 개인 한 명씩 질문인데 각자의 어떤 롤모델 반대서부터 시작하는 거. 싫어요. 저는 일단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가 제 롤모델인데 볼도 잘 차고 많이 뛰고 하지만 저는 경기장 안에서 수비할 때 좀 투지 있게 머리부터 약간 먼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황인범 선수가 저의 롤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영규 선수 축구 플레이보다는 저는 외면적인 걸 좀 닮으려고 많이 봤었는데 오영규 선수 경기 보면 대범하게 플레이하고 자신 있게 하고 싸워주고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걸 그냥 가장 닮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닮은 것 같아 그거는. 이거 꼭 오영규처럼 유럽에 가는 선수가 되자. 다음에 우리 동건이. 그냥 나너 얼굴만 봐도 기분 좋다. 저는 아스날에 있는 다비드 라야라는 선수 좋아해요. 골키퍼가 키가 중요하다. 키 작은 선수는 골키퍼로서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 많이 듣고 그걸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183밖에 안 되는 키 작은 골키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수인 것 같아요. 많이 닮고 싶습니다. 너를 인정해주는 팀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지금 하던 대로 하고 대학 가서도 잘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런 팀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키가 몇이에요? 84요. 안 작아. 점프해서 골대 안 넣는 거 아니잖아. 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지. 순발력이 있고 빨라서 너는 괜찮은 것 같아. 저는 맨시티에 있는 로드리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선수 플레이들을 보면 일단 수비형에서 되게 잘 버텨주고 한 번에 돌려놓을 때는 또 쉽게 한 번에 돌려놓는 그런 플레이들을 보고 되게 영리하다고 생각하여서 좀 많이 닮고 싶었던 아니 킹 쪽도 너무 좋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너도 잘 알겠지만 뭘 해야 될 것 같아? 웨이트. 그렇지. 그거를 간과하지 말고 너무 잘하는 선수니까 힘 꼭 웨이트 많이 해가지고 꼭 기를 수 있도록. 알았지? 근데 이제는 너네가 고등학생이 아니잖아 이제 성인이니까 성인 무대에 뛸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려면 너네는 이미 기본기라든지 가지고 있는 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 지금 너네가 가지고 성문고에서 배운 이 체력적인 부분들 있잖아. 이거는 너네한테 최대 장점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많이 뛰는 거에 대해서 경쟁력을 꼭 갖췄으면 좋겠어. 그것만이 프로에서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비결일 수도 있으니까. 너네 앞에 계신 우리 K리그 레전드이시자 프로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신 분이잖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금 질문하면 되게 좋은 시간이 되겠지. 언제 또 만나뵐 수 있을지 모르니까. 질문 있는 사람. 저 유튜브 많이 가장 필요 없으시네. 자, 명함 여기 있더라. 평상시 할 때 좀 힘드셨다고 많이 들었는데 슬럼프 같은 때 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비법이나 그리고 프로에 진출할 수 있었던 비법이 좀 궁금해가지고. 제일 쉬운 거는 이거야. 한 번에 되는 게 없다고 진심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한 번에 되는 거 없어, 이 세상에.
축구 마찬가지. 근데 한 번에 되는 게 있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괴로워져. 한 번에 되는 게 없다고 진심으로 믿잖아? 그럼 나는 어떤 도전에 있어서 실천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왜? 어차피 한 번에 되는 게 없는데? 나 그거 알잖아. 근데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너무 이제 꼭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나는 실패하면 안 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플레이를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실수를 안 하려고 플레이하면 되게 안정적인 선수는 되겠지. 근데 안정적인 선수가 프로에 가는 건 아니잖아. 애매한 육각형을 원하는 K리그 감독님이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해. 뾰족한 무언가? 그래서 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더 날카롭고 디테일하게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비공기가 별로 없었어. 기술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내가 연계를 잘 못했거든. 근데 내가 연계를 하려고 미드필드로 들어가서 막 연습을 했다? 그럼 뭐해? 안에 윤빛가람이랑 신진호가 있는데 내가 못 이겨.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다른 사람이 다 장점을 갖고 있거든. 대신 나는 진호 형과 가람이가 이 공간을 더 잘 뛰어. 그분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해야 되거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 이 퍼즐들이 잘 맞아서 우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떤 퍼즐을 갖고 있지? 그 퍼즐을 더 강력하게 만들면 아마 여러분들의 노력이 훨씬 더 나는 효과가 좋을 거라고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 한 번에 되는 거 없다. 이거를 명확하게 진심으로 인정하잖아? 그러면 슬럼프가 오더라도 어차피 한 번에 되는 거 없잖아. 나는 앞으로도 똑같다고 생각해.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에 되는 거 절대 없어. 한 번에 되는 게 있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괴로워. 오케이? 네. 유튜브로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치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좋은 감독님 만나서 좋은 선수로서 성장을 한 이 상문고등학교 선수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더 위로 올려야 돼. 하나, 둘, 셋.